네, 안녕하세요.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학 전공 유정민입니다. 오늘 저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왜 현실 속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찾기 힘든지 정책에 관한 정부의 고민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정책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정책의 범위도, 목적도, 분야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책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정책이란 어떠한 목표 달성의 수단 혹은 문제 해결의 수단을 의미합니다. 즉 정책은 그 자체로 목표 지향적이며 미래지향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 회색으로 표시된 현실적인 미래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현실적인 미래가 이상적인 상황과 거리가 멀다면 정책적 개입을 통해서 이러한 갭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지금과 같은 추세로 탄소 배출을 지속한다면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심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예측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다양한 탄소 저감 정책이 추진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상되는 현실적인 미래가 이상적인 미래와 거리가 멀수록, 즉 미래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거나 현존하는 문제가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될 때에 정책의 필요성은 증대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서 오늘의 논의는 출발하게 됩니다. 정부의 예산, 시간, 인적 자원 등은 모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만들고 어떠한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는 모두 정부의 선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가진 정보 역시 한정적이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최적의 시점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정부의 결정이며 정책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하나가 아니라 너무나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결국 정부가 하는 결정들을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들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부의 선택이 어려운 이유 중 첫 번째는 정부가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목표가 동시에 여러 개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정의, 공익, 형평성, 자유, 평등과 같은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합리성,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과 같은 수단적인 행정 가치를 모두 추구합니다. 어느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목표들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각 사안마다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정책에서는 국민의 자유가, 또 다른 어떤 정책에서는 국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어떠한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적 결정을 한다고 해도 다른 가치들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국민들에게 필수적이고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에 표현된 가치들 간의 우선순위나 그에 따른 가중치를 쉽게 정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정부의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강력한 정책적 목표는 공중의 보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 확진자 동선 공개 등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중의 보건을 위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 제한으로 인하여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물질적 손해를 보았고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되자 경제 위기 징후들이 나오게 되었고 정부는 어떠한 가치들을 근거해서 정책을 이어나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고 그만큼 쉽지 않고 혼란스러운 정책적 결정들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풍선 효과 가능성입니다. 풍선 효과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빗댄 표현으로서 어떠한 현상을 억제하면 다른 한쪽에서 새롭게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정책적 조치를 통해 억압하거나 금지하면 이를 피해 다른 경로로 우회하여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 현상을 풍선 효과라고 지칭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의 효과 및 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예측을 하지 못하였거나 한쪽 측면만을 부각해서 고려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른쪽 기사와 같이 부동산 규제 사례를 예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하여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가 도입되었는데 그 효과로 오히려 주변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규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식은 결국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을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목표를 위하여 도입된 정책이 예상치 못하게 다른 쪽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면 사회 전체의 효용은 감소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부정적 효과를 입게 되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죠. 따라서 정부는 정책을 도입할 때 시야를 넓게 가지고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위한 고민과 선택은 그만큼 더 어렵고 신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내외적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정책의 목표도 수정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정책이 도입될 당시에는 최적의 판단이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정책도 존재합니다. 즉, 정부가 쫓는 이상적인 목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출산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출산 정책의 초점이 산하 정책 그리고 성비 균형 등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정책들의 출발점에는 저출산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현 시점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부터는 출산을 장려하는 것으로 정책적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이죠. 특히 현재는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서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으로 바뀌는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서 다시금 적절한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는 정책은 다양한 비판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겪는 어려운 점은 정책이 속도 측면에서도 불리한 면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책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하지만 섣부른 정책의 결정은 오히려 더 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것도 지나치게 신중한 것도 정부 정책 선택에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특히 규제와 같은 법적 정책은 경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변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는 너무나 빠르며 다양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쟁 등 다양한 환경적 변화들도 존재합니다. 오른쪽 기사에서와 같이 AI와 같은 신기술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제도의 공백을 유발하며 관련 업계의 여러 애로사항 및 비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정부는 정책적 선택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물론 오늘 언급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도 정부의 선택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바람직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유사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책은 그 자체로 목표 지향적이며 미래 지향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절히 제시해주는 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정책은 어떠한 요소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 즉 엔진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책을 바라볼 때 한쪽의 입장만을 바탕으로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딜레마 상황을 이해하고 더 좋은 결정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의 경험을 통해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고 자동차 생산업체는 이를 받아들여 기능이 개선된 자동차를 만드는 노력을 하듯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